오늘 운송, 해운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HMM, 페노션, 뭐 TK 케미칼,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많이 수익을 내신 분도 계시고 조금 늦게 들어가 가지고 아 이거 더 간다고 그랬는데 왜 안 가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출액이 전년 동기 한 40%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컨테이너선은 모자르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들은 뭐 꽉 차 있고 그다음에 여행 규제 완화 소식 또 이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 5월 수출이 32년 만에 최대폭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다 지나간 얘기니까 네. 뭐 운송 섹터에 오히려 호재가 다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 이거 뭐 6월달, 7월달도 좋으니까 역시 운송 섹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단 뭐 4월달, 5월달 계속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경기가 그만큼 빨리 회복되는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적어도 3분기까지는 이러한 그 수출의 어떤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수출 데이터 나왔지만 지금 뭐 항공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물동량이라든가 사실 4월달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5월달 항공 화물도 작년에 기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한 2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는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그다음에 해운주 다 2분기, 3분기까지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률이 우리나라가 10%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항공주가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아무도 여행을 지금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반영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그 양지환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일단 뭐 주가는 항상 기대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 여행사 그리고 항공사 주가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 여행사가 내년 설 연휴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완판을 기록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좀 빨라지면서 집단 면역이 발현이 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여행 상품 판매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히 탄탄한 여행에 대한 대기 수요가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선반영되는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이 갈 거예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TA 항공하고 네. 대한항공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어요. 네. 요거 말씀해 주시고 네. 아시아나항공 거래 정지 중입니다. 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그래도 코멘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강세는 사실 LCC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게 대한항공은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1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출 데이터에서 보여주듯이 항공 화물 물동량이 지금 4월달, 5월달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항공이 약 23대의 이제 화물 전용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대 여객기를 화물기로 컨버트해서 지금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A330 6대를 또 추가적으로 화물기로 개조해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항공 화물 쪽 물동량이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이 아니라 대한화물로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그렇죠? 항공 화물이죠. 항공 화물.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단 2분기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LCC와는 다르게 대한항공이 1분기 말 기준으로 캐시를 한 3조 정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나 인수 대금으로 약 한 8천억 정도가 쓰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현금 유동성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개발도상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단거리 여행보다는 장거리 쪽이 어쩌면 더 빨리 풀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티웨이 항공이 다른 LCC보다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뭐 그동안 진에어나 제주 항공이 상승하는 동안 좀 주춤했던 그런 그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말
그 재무제표를 보면 제주나 진에어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자본 잠식에 빠졌습니다. 근데 티웨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증자를 하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은 이런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정지 중인데 네. 그 매각에 문제는 안 생기겠죠? 그거 상관없죠? 예, 일단 네. 뭐 그 기내식 판매를 너무 헐값에 했다. 네네.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배임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제 거래소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조사를 할 텐데 네. 이게 헐값에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규명 자체도 네. 상당히 어려울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일정 부분 재무제표상의 어떤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항공주 그러면 지금 들고 있어야 됩니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사실 LCC와 이제 풀서비스 캐리어가 좀 네네. 다른데요. 네. LCC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실 경우에는 증자를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2, 3분기 중에 대규모 증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재무구조 탄탄하고 증자 가능성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 워낙 좋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LCC보다는 장거리 노선 이런 부분에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들고 가신다면 대한항공을 들고 가시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고 가면 대한항공을 들고 가라. 네. 그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질문 다 드리겠습니다. 그 HMM 주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공매도도 많아요. 그런데 상해 프레이트 인덱스 SCFI나 CCFI 같은 거 네. 보면 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매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뭐 주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저도 그쵸? 이제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알 수는 네네. 없지만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일단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차익을 보셨던 분들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분기, 3분기까지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일단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2분기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7월 달에는 재차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3분기가 진입하게 되면 실적 피크아웃 그리고 4분기를 앞두고 운임이 성수기를 지나면서 조정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7월 달엔 올라간다. 뭐 이 말씀하셨습니다. 7월 달까지는 네, 좋게 7월 보고 달은 있습니다. 괜찮다. 네. 네. 그 벌크 선사 펜오션 보면 네. 그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 약간 그 레이팅을 다운그레이드 했고, 그 다음에 그 철강제 보면은 조금 중국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센티멘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워낙 그 커머디티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규제 당국에서 이제 수출입 관련한 규제 조치를 발표하는 것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품 가격도 어느 정도 약간 조정세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이에 따라서 건화물 시황을 나타내는 BDI도 조정세를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펜오션도 주가가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부터 펜오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수 있습니다. 2분기부터? 네. 왜냐하면 이제 그 2월 달부터 건화물 쪽 시황이 되게 개선되기 시작했는데 1분기 중반에 펜오션이 한 BDI의 한 1,7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그 기간 용선 배를 많이 잡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한 1,700대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BDI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500포인트를 넘어가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2분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건화물 시황의 어떤 조정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화물 수급 밸런스상 2022년까지는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당황스러운 질문 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컨테이너선 네. HMM하고요, 네. 펜오션 두 개뿐이 없습니다. 종목이. 네. 그 둘 중에 하나 뭐 고르겠습니까?
지금은 페노션 고르겠습니다. 아, 지금은 페노션 고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운송 섹터 투자 시에 가장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변수들은 있습니까? 일단 지금 업황 자체가 이제 컨테이너 워낙 좋은 상황이고 네. 벌크도 사실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항공은 사실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기대감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펀더멘털의 어떤 강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 여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입니다. 결국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기대감을 선반영했지만 실제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운송 섹터 가운데 좀 정리를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한항공 좋다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페노션 좋다고 얘기하셨고, 네. 뭐 HMM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지 항공주하고 운송주, 해운주 이거 뭐 다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좀 있나요? 제가 지금 만약에 뭐 신규로 네. 운송업종 중에서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은 뭐 페노션하고 네. CJ 대한통운 네네. 물류업체 네네. 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항공이나 HMM 같은 경우는 업황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대한항공 이제 화물적 업황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을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올라가기는 상당히 사실 부담스러운 건 맞고요. 반면에 이제 페노션이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하는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약간 다운사이드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페노션하고 CJ 대한통운이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양지환 대신증권 운송 섹터의 전문가, 대신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